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모두 다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유럽도 올랐고 미국도 오르는 그런 흐름인데요. 3대 지수 보시게 되면 지금 다우지수가 가장 좋았습니다. 1% 오르면서 33,000선 회복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장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우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나란히 0.7%씩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을 했지만 둘 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제 거의 4,000선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11,460포인트로 어제보다 약간 상승폭을 키우는 정도였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시겠습니다. 이날은 오른 섹터가 더 많았습니다. 장 후반에 이렇게 섹터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더 연출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안전하게 좀 가보자. 좀 더 경계감은 있었습니다. 유틸리티가 1.8%나 오른 그런 배경이 되겠고요. 이제 그 밑으로 IT라든지 부동산, 필수 소비재 거의 다 골고루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연준 위원회 이런 발언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호재로서 작용을 좀 크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금융이라든지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약세 흐름이 나왔는데요. 금융 쪽에서는 이제 국채 금리가 올랐지만 개별적인 악재가 이 금융주한테만 생기는 바람에 좀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장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만 유독 5.9%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섹터들에서는 전반적으로 혼재된 흐름이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징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반도체부터 보시죠. 비메모리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엔비디아, AMD 이런 종목들은 2% 중반에 강한 상승세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증시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5% 하락을 하게 되면서 부진했었는데요. 이제 재고는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수급이 여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우려는 이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수급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에서 법안들이 이제 통과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반도체 칩 관련된 법안이 부담이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지금 미중 갈등 사이에서 조금 더 중국에 진출하는 데에 좀 더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양날의 검의 지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메모리 관련된 이런 종목들한테는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퀄컴이라든지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램 리서치 같은 종목들은 장중에 좀 하락폭을 좀 키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연준위원회 발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합권까지는 회복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별적인 이슈들도 있었었는데요. AMD 같은 경우에는 2.7%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손을 대면 증시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주의 투자자가 지분을 인수했다는 내용에 따라서 AMD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또 봐야 될 것이 IT 소프트웨어입니다. 섹터 자체를 끌고 올라갔던 1등 공신이 되겠는데요. 저 가운데 가장 사이즈가 큰 세일즈포스닷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상승세를 좀 크게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날 전기차 중에서는 유독 테슬라만 하락을 하는 흐름이 보이실 텐데요. 5.9% 밀렸습니다. 어제 투자자의 날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원했던 거는 이 저렴한 전기차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없었고요. 또 전반적으로 반값으로 반도체를 좀 덜 쓰면서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밝혔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실망 매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 테슬라만 하락을 한 것으로 봐서 테슬라한테만 인베스터 데이가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온 게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은행주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게 대형은행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중소형, 그러니까 지방은행들이 되겠는데 전부 다 밀렸습니다. 이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게이트 캐피탈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부정적인 연례 보고서를 밝히게 되면서 암호화폐가 지금 제도권, 이 은행들한테도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려 내려갔는데요. 대형 은행들은 이제 1%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었고 오히려 이러한 악재는 재정 건전성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소형 단에서 조금 더 크게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US 뱅크오프, TFC 코퍼레이션, PNC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들이 거의 다 2% 중반의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여기하고 연결돼서 코인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징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날 IT 소프트웨어를 이끌고 갔었던 바로 세일즈포스닷컴입니다. 11%나 급등을 하게 되면서 최근 전고점을 찍고 살짝 내려오고 있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상을 뒤엎고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83억 8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68달러,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고요. 이날 세일즈포스닷컴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경영진이 계속해서 잇따라 사퇴를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 주가도 좀 최근에 급등했다가 다시 좀 밀려 내려가는 이러한 악재들이 겹쳐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왔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세일즈포스닷컴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18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반면에 실적에 따라서 울어버린 그런 기업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되겠는데요. 전망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두 자릿대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12% 급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선 4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매출도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또 많이 개선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또 스네이플레이크와 관련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숫자들도 늘어난 그런 작년 4분기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망 자체를 좀 둔화시킨다라는 시장의 회사의 발표에 따라서 내려갑니다. 매출 목표를 27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흐름이었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수요가 더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회사에서 밝히게 되면서 스노우플레이크 하락합니다. 12% 두 자릿대 하락을 보이면서 135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연결을 하는 동안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는 이제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4%대 10년물이 거의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어제 하락을 딛고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 덕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올해 이제 3월 FOMC가 이번 달 후반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때 50bp에 대한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bp 인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현지 연결해서 알아볼 텐데요.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와의 이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반등을 줬었는데 자세한 반등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상을 크게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 세일스포스의 주가 급등 효과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진 점이 시장의 부담이었지만 최근에 증시 하락에 따른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점이
지수 반등을 이끌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는 가운데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미국 내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는 19만 명을 기록해 전주보다 2천 명가량 줄어들면서 예상치였던 19만 5천 명을 하회했고, 이로써 보험 청구자 수는 7주 연속 20만 명 아래로 하락했으며, 반면 단위 노동 비용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4분기 중 단위 노동 비용은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3.2%를 기록해 예비치였던 연율 1.1%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것은 예상치인 1.4%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생산량 대비 인건비를 나타내는 단위 노동 비용은 물가 상승률의 선행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자, 국채 금리와 관련된 싸움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된 경제 지표가 시장에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가운데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FOMC가 곧 이제 3월 중에 한 번 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왔는데 간밤엔 어떤 전망이 나왔습니까? 예,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스 수석 경제 고문이 경제 지표를 고려한다면 3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지표를 따른다면 50베이시스 포인트로 가야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하나는 정책의 선제 안내를 훼손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둔화 맥락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2월 1일로 끝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했으며, 앞으로 금리 인상폭이 그 수준이 될 것을 시사한 바 있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지 않으면서 3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폭을 다시 50베이시스 포인트로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는 연준이 둘 중 어느 쪽으로 금리를 인상한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25베이시스 포인트를 연준이 고수한다면 더 오래, 더 높이 인상하는 쪽을 택하게 되고 결국 경제를 둔화시켜 연준의 신뢰성을 더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가지고 이 연준과 인플레이션의 싸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중 갈등도 또 하나의 이제 문제로 살짝씩 부각이 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그런 시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 어땠나요? 예, 그렇습니다. 배터리와 5G 그리고 6G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상당 부분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호주의 전략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44개의 핵심 기술 분야 중 37개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세계 1위로 평가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연구소는 논문 인용 횟수와 연구기관의 수준, 그리고 H지수 등을 종합해 국가별 순위를 산출했으며, 이번 평가에서 중국은 에너지 기술과 소재 기술에서 전 부분을 석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소 측은 배터리와 5G와 6G, 나노 소재, 수소, 암모니아 발전 분야에서는 중국의 기술 독점 가능성이 특히 크다고 진단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앞서 기술력 1위에 오른 분야는 고성능, 양자 컴퓨팅과 우수 발사체, 백신 등 7개 부분이었으며, 한국은 19개 분야에서 상위 5개국 안에 이름을 올렸지만 슈퍼 캐터스피에서 순위가 2위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소 측은 중국이 앞서가는 것은 꼼꼼한 계획과 장기적인 정책의 산물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중기 국가 전략인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중점적으로 육성할 기술을 제시하고 있으며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방식을 추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보겠는데요. 노동자들과 관련된 악재가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노동관계위원회 NLRB가 스타벅스가 뉴욕 노동자들에게 저지른 갑질 정황에 대해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는 소식입니다. NLRB는 단체 교섭, 부당 노동 행위 등과 관련해 연방 노동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기구로, 스타벅스가 광범위하게 연방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마이클 A. 로서스 판사는 뉴욕주 버펄로의 21개 스타벅스 지점에서 발생한 부당 노동 행위
33건을 묶은 이번 사건에서 스타벅스 경영진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스타벅스의 주가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1.5%가 반등한 10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내일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될 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2월 비제조업, 즉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54.5이며 이어 S&P 글로벌의 2월 서비스업 지수가 이어지고 히베딩크, 레피드 마이크로, 인테스트 코프, 온콜릭틱스 바이오테크, 그리고 스테리오텍시스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약 후강의 패턴을 보였던 유럽이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만 봐서는 유럽도 하락을 해야 되는데 차익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었었고 또 ECB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투자 심리를 다소 다독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독일이 0.1% 오르는 정도에 그쳤고요. 프랑스가 0.6, 영국이 0.3%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유로존의 2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8.5% 상승을 하게 되면서 1월 대비해서는 약간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상치만큼 둔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됐던 ECB 의사록을 보게 되면요.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 신호를 시장에 너무 강하게 뚜렷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자제를 하자라는 발언들이 있었었는데요. 이렇게 말로 인해서 시장의 심리를 너무 자극하지는 말자는 취지에서 얘기가 나왔다라는 점 상승으로 돌릴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가가 소폭 올랐습니다. 78달러 근처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중국의 경기 기대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은 재료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 가운데 구리 가격은 1.9% 하락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압박을 줄 수 있었던 그런 경제 지표들이 악재가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승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최근에 9,0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등락 중에 있습니다. 자, 금값은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서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이날 달러가 0.4% 오르면서 104.93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이날 금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줬었고요.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이제 4%대에 어느 정도 2거래일째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7.3bp 올라가게 되면서 이날 기술주들한테는 어느 정도 압박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